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14장 경쟁시장이요. 3절인 경쟁시장의 공급곡선을 보고 있는데요. D절에 해당하는 수요의 변화의 장단기 효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기업들이 어떤 원리로 공급량을 결정하는가를 잘 살펴봤죠. 어떻게 결정해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고 MC랑 같을 때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단기든 장기든 똑같지만 장기에는 하나를 더 결정합니다. 진입을 할까 말까 퇴출할까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시장의 수요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보려고 해요. 자, 시장의 수요가 변화한단 말이죠. 자, 기업의 진입과 퇴출은 단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단기에 미치는 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 두 개 차이가 있죠. 단기는 진입과 퇴출이 불가능하고 장기는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요 변화에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유 시장이 처음엔 장기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기업의 이유는 빵이야. 331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초기 조건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셔서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왼쪽은 지금 시장 전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는 마켓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전체 대문자 QM이라고 쓸까요? 가격. 자, 이거는 이제 개별 기업이에요. 개별 기업. 펌. 가격과 그냥 개별 기업 I의 생산량 이렇게 합시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이해되시죠? 장기의 공급 곡선은 여기 수평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잘 맞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게 개별 기업이야. MC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AC가 어떻게 됩니까? ATC가 이렇게 최소점을 지나가서 장기의 균형 상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초기 균형 조건은 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일치하는 점에서 이렇게 시장 전체야.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거의 P1으로 돼 있네. 이렇게. 그리고 개별 기업은 여기 생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수요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했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밑에 그림 보시면 단기 반응은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새로운 이윤극대 산출량은 여기서 결정돼요. 이게 MC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돼. 자, 그러면 우리 잘 살펴보세요. 우리 저 앞에 보면 여기 되면 요만큼 이게 새로운 P잖아요. 새로운 P. 이게 P2 이렇게 올라간 거야. P1에서 P2로 올라간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만큼 여기가 P고 AC 차이만큼이 자, P에서 ATC 차이만큼이 단위당 이윤이야. 여기다가 Q를 곱하게 되면 이게 이윤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만큼 이렇게 되는 만큼 이게 이윤의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양의 이윤을 누르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 살짝만 정리해 볼게요. 초기 균형 상태에서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P는 올라가게 되고요. P가 올라가니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이윤이 0보다 커요. 따라오시죠? 양의 이윤을 보게 된다고. 자, 그러면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양의 이윤을 얻게 되면 단기에선 여기서 끝이지만 장기에서는 여기 플러스 이윤을 얻게 되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고. 신규 기업이 엔트리를 하게 됩니다. 진입해서 생산이 증가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 양의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증가할 때 요만큼 증가하면 그래도 계속 여기가 플러스 이윤 돼서 여기 단기에 개별 기업의 ATC 최저점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여전히 양의 이윤이야. 계속 증가하는 거야.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해. 증가하다가 언제 멈춥니까?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공급 곡선이 여기로 오게 되면 이제 멈추게 돼. 여기까지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 순서대로 매기면 뭐 대문자로 거기는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 이렇게 할게요. A점에서 B점으로 갔다가 여기는 B1, B2 이렇게 갔다가 여기 오게 되면 C점 하면 스톱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격이 다시 이렇게 원 상태로 내려가서 이유는 빵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가격이 원래 상태로 내려가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산출량이 이전과 동일한 생산량이 되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게 10개씩 생산한다 합시다. 그럼 여기가 지금 시장 전체에서 생산량이 100개라고 할게요. 숫자를 너무 크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살펴보면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기업의 수가 10개가 있었는데 제로라 할게.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얘가 200개가 됐어. 시장 전체의 공급량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10개씩 있잖아. 근데 시장 전체가 200개니까 네, 기업이 몇 개가 된 거야? 20개로 기업의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 책에서는 초기 균형점에서 신규 기업이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서 양의 이윤을 누리게 되고 신규 기업이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서 언제 멈춘다? 장기 균형 상태는 이렇게 되고 기업의 수가 이때는 증가해. 수가 증가하면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고 P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야. 원래 수준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 개별 기업은 이제 원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되돌아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332페이지에 바로 그 설명, 그래프 설명이 그대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전체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보시고, 근데 장기의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니까 이제 수평 같이 그리긴 하는데, 우상향하게 되는 것은 거의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로 인해 가지고 요 장기의 공급 곡선이 첫 번째 줄 보시면 완전 탄력적이 된다라는 걸 봤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탄력적인 경우 이거는 이제 수평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급 곡선은 수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줄. 이 결론의 전제는 잠재적인 진입하는 기업이 무수히 많고 자, 이런 말이 되기 위한 가정이라고 할까? 가정 전제는 잠재적인 진입하려는 기업이 무수히 많은 경우야. 잠재적인 진입을 하려는 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다, 무한정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의 이윤이 있으면 금방 확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업에 거기 보시면 비용 조건이 다 동일합니다. 모든 기업의 비용 조건이 동일.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성립할 수 있어. 그 결과 세 번째 줄, 장기시장 공급 곡선은 평균 총비용 ATC 최소값에서 같은 수평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은 없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수평이 되고, 그래서 디맨드 시장 전체야. 시장 전체 수요가 증가 시 자,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가격은 원래 상태로 회복됐죠. 가격은 이전과 동일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수만 증가하는 거야. 기업의 수만 증가한다. 증가해서 시장 전체 생산량은 증가. 물론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요거 QI는 불변이야. 가격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나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대요. 어떤 경우가 있나 한번 볼까요? 첫째. 자, 생산 과정에 필요한 요소의 수량이 한정된 경우. 자, 생산 과정에 필요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풋이지. 거기 보시면 요소의 수량이니까 인풋이 한정돼 있습니다. 아니, 생산하려고 하는데 피자를 더 만들어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거나 공간이 없거나 밀가루를 더 구하기 힘들거나 사람을 구하기 힘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농산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 시장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가 한정돼 있어. 이해 가시죠? 그래서 토지가 한정돼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공급이 제한돼 있어. 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면 한정된 토지 때문에 거기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한정돼요. 네,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신규 기업이 증가 시. 자, 그러면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농산물을 만들려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토지 가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농기구 같은 것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이 증가하잖아.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생산 비용이 상승합니다. 코스트가 상승해. 그래서 이게 비용이 증가한단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ATC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총 비용이 상승하면 평균 비용도 상승해서 ATC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장기에 가격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책에선 따로 설명은 없으니까 미시경제학 책 같은 데 보면 다 있어요. 네, 그렇게 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다음 두 번째. 인풋이 증가하거나, 자, 그 다음에는 기업들의 비용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 기업들의 비용 조건이 다릅니다. 비용 조건이 다른 경우, 이해 가십니까? 다른 경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페인트 공 시장을 생각해 보는데 누구나 페인트 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하려는 페인트 공을 다 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인부들,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페인트 칠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 거야. 차이가 있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차이가 있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네, 그런 점이 발생하게 되니까 두 번째 줄. 주어진 가격에 아무래도 비용이 낮은 사람이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생산을 조금 한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생산 초기에는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이 진입하다가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증가 시 우리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MPL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뒤집어서 이렇게 비용이 또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중에 참여하는 새로운 참여자들은 종전의 페인트공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진입이 자유롭더라도 장기시장 공급 곡선은 이래서 우상향할 수 있다. 결론은 뭐가 포인트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비용이 증가하는 거에서 평균 비용 곡선 자체가 상방 이동하는 거죠. 잠깐 이거 한번 활용해 볼까요? 얘가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아요. 굵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이해 가시죠?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여기까지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서 균형점이 달성됩니까? 라고 하면은 수요가 증가할 때 여기서 달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C점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 공급 곡선이 여기 A에서 C를 연결하는 거에게 이게 바로 장기 공급 곡선인데 자,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앞에서는 이게 바로 장기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공급 곡선인데 수평인 장기 시장 전체 산업 전체 공급 곡선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AC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장기 공급 곡선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상향 하는 경우 두 가지 거기 나와 있는데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비용이 증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경쟁시장에서 똑같은 기업들이 장기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가격 P와 한계 비용 그리고 지금 장기 균형 상태잖아. 장기 균형 상태는 요거 ATC죠. ATC의 최소점에서 아이고 안 만났네. 이 P가 AR하고 같고 MR하고 같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뭐야? 얘가 MC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 균형 상태가 여기잖아. 이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게 다 같은 상황입니다. P가 MC랑 같고 그게 ATC랑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림 떠올리시면서 보셔야 돼요. 다음 볼게요. 경쟁시장에서 똑같은 기업들이 단기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현재 신규 기업이 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윤이 0보다 커야지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윤극대 달성하는 상황 어떻게 돼? P가 MC가 같은 데서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고 그러니까 지금 단기 균형 상태가 달성된다라고 하면은 이윤 극대는 달성되고 있는 거야. 균형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P가 ATC보다 커야지 그래야지 이윤이 플러스 이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걸 잘 보셔야 돼. 이윤이라 하면 P 마이너스 ATC에다가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ATC보다 큰 경우에 이윤은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윤극대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양의 이윤을 얻게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8번. 자, 뉴욕시의 프레첼 노점상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 있대요. 앞에 나와 있던 장기 균형 상태 이윤이 빵이라는 거 잘 보시고 이들에게 시 당국이 매월 $100의 세금을 부과했대.
그러니까 100달러의 세금을 쫙 부과했어. 이거는 내가 뭐 노점상을 했는데 관두지 않는 이상은 이거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비용이자 매몰비용입니다. 정부한테 저한테 부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긴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텍스는 고정비용이자 생산을 하던 안 하던 그냥 노점상 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내야 돼. 이면 또 매몰 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단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프레첼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비용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C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결론 보시면 우리 경쟁시장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한계 원리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적용했고 경쟁시장의 기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경쟁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가격이 그 물건의 생산비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 뭐냐면 가격을 책정할 때 장기에는 그 비용의 평균 비용과 이렇게 가깝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기업이 물건 만들 때는 한계 비용과 또 그게 똑같이 됩니다. 근데 그 가격은 역시 한계 비용하고 똑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 비용 최소값도 같고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같아지는 게 장기의 어떤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쟁시장에서는 가격 수용자 상황을 상정했고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는요, 이제 불안정 경쟁인 독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겁니다.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의 상황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